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해남완도 진도 총선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와 9번 출마 경력의 곽봉근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의 통합의대를 추진했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단일의대로 갑자기 방식을 변경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에서 쥐떼가 들끓고 있지만 목포시의 뒤늦은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에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저수지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와 9번 출마 경력의 곽봉근 후보가 맞붙은 해남완도 진도 총선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5일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TV토론을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원, 곽봉근 후보의 TV토론은 날선 말들로 시작됐습니다. 진도가 범죄자를 피난 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2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잠잠하던 토론은 공약 실현 방안을 두고 뜨거워졌습니다. 집권당이 하는 것이지 과거에 죽은 권력 가지고 뭐들 합니까? 곽봉근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은 공약이 없더라고요. 그 공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도권 토론에서는 곽봉근 후보가 수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갔고 진도에 핵폐기장 가져오려고 한 정권인데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박지원 후보는 선을 넘는 발언에 경고하며 담담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곽봉근 후보를 보니까 꼭 비대위원장하고 똑같아졌다. 참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박지원 후보는 지역의 현안에 집중했고 목포 의과대학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곽봉근 후보는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에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도 국민에게 과거 선조들이 잘못했던 문제 사과하세요. 농수산업과 청년대책, 관광산업, 지자체 재정대책 등을 주제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해남완도 진도 선관위 주간 토론회. 9번 출마 경력의 정치 구수생에 도발해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는 혼났다는 말을 남기고 토론회장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통합의대를 추진하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단일의대로 갑자기 변경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남 방문 직후에도 통합의대를 강조했던 전남지사가 최근 2주 동안 누굴 만나서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전남지사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 통합의대론을 처음 꺼낸 것은 지난해 10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각 대학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합 신청 방법도 있는 만큼 도민 의사를 모으는 노력도 기울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급물살 탔습니다. 2달여 뒤 전남지사는 목포대 총장, 순천대 관계자 등과 의대 설립 해외 성공 사례인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방문합니다. 벤치마킹이 목적이었습니다. 해외 순방 직후 목포대 총장과 순천대 총장이 공동의대 설립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국회 앞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남지사가 통합의대가 아닌 단일의대론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14일 전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의대 언급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방문 나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전남지사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각 대학도 통합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취지에 맞춰보면은 아예 국립의대를 어느 한쪽으로 정하기보다는 통합 국립의대로 해서.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단일의대 추진 담화문을 발표한 김영록 지사.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전라남도는
어느 대학의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의대 관련 어떤 확답을 들었기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의대론이 나왔을 때부터 전남 서부권에서는 동부권처럼 단일 의대 우선이란 목소리도 못 내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남지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기에 전남 서부권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록 도지사는 더 이상 목포 시민들과 전남 산악권 도민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공모 절차 진행을 철회해야 단일 의대 공모 결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의과대학 설립 신청은 대학이, 정원 심사 배정은 교육부가 합니다. 지자체가 공모로 단일 의대를 어디로 둘지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아닌 이른바 제안 수준일 뿐입니다. 전남지사는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등 의료 인력 양성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 결정하거나 정부에 시청할 아무런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통합의대, 단일의대,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 결정인지 지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권 의대 공모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총선을 불과 8일 앞두고 공모 절차 추진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남지사가 공모를 통해 결정하거나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법적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도 공모 자체에 반대하며 목포대 순천대 의대 설립과 목포대 의대 유치에 나섰던 김원희 후보의 출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전남도민 추진위원회는 어제 전라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전남도민 추진위는 통합의대 추진이 어려워지자 외부기관의 전남의대 입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건 의료공백 해소라는 도민의 뜻을 외면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전남지부가 정부가 발표한 근속 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어제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속 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경찰 공무원이 배제된 건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이 한 개 더 많은 소방공무원 내 심각한 승진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근속 승진 기간 단축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목포시가 청년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미를 심고 관리한 공원에서 쥐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쌓이는 쓰레기 더미 속 음식물을 먹이 삼아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번식력도 강해 도시 위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어선 상가들 사이 조성된 목포의 한 장미정원. 늦은 저녁이 되자 쥐들이 쓰레기 더미 사이를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흙이 채워진 화단 위에 과자 조각을 떨어뜨리자 금세 나타나 조각을 물고 달아납니다. 도시 경관을 위해 가져다 놓은 화단이지만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되며 지금은 쥐 서식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쥐구멍만 4개. 먹이 활동을 위해 거리를 오가는 쥐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도 있는데 2층인데 쓰레기통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여기 쪽에서 여기까지 쥐가 한 마리 쭉 갔어요. 하수구 들어갔다 나왔다. 쥐가 많은 거는 보신 거예요? 많이 봤어요.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서요. 지난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정원에 5종의 장미 4,000주를 식재한 목포시. 5만 송이 장미꽃을 활용해 이곳을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겠다며 홍보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허술한 위생관리로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마저 기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끔찍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니는 곳은 깨끗해야 하지 않나. 냄새도 많이 나요. 도로로 못 지나갈 정도로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저런 모습이 보이니까는 상가 같은 곳도 안 오게 되고 임대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번식력이 강한 쥐들은 봄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봄이 되면은 어미들이 더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 10마리 정도 낳거든요. 2달 정도 후부터는 얘네들도 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쥐 서식 문제를 인지한 목포시는 해당 구역에 있는 10여 곳의 쥐구멍에 쥐약을 설치했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우와 가뭄이 잇따르면서 영농기 물관리와 자연재해 대응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저수지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신북면에 있는 용산 저수지. 지난 1996년 준공돼 최대 2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인근 35헥타르의 논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뭄이 들면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지, 집중호우에는 저수지가 넘치지 않을지 걱정 또 걱정입니다. 없을 때가 참 힘든데 비가 오면 꼭 반대로 오더라고요. 물이 필요할 때는 안 오고 안 올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와버리고. 저수지가 있으면은 원할 때 항상 공급이 되니까 편리하죠.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직접 찾아가 수위를 점검하며 저수율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와 영암군 등 농어촌 지자체들이 자동 수위 스마트 시스템 설치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자동 수위 스마트 시스템은 저수지에 압력 센서를 설치해 저수지의 수위와 저수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에서 저수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저수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사에서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이제 가뭄도 있는 거고 또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문제도 있는 건데 평소에 이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에 있어서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전남의 저수지 2,203개 가운데 현재까지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443곳. 올해는 70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비 한 대 설치에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량 5만 톤 미만의 저수지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촬영하는 건 가능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온라인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원화청 기업 간 상생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포지청은 어제 3호 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조선업 원화청 안전보건 상생포럼 출범식을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안전교리문 낭독과 퍼포먼스 등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암 내 조선업 모기업과 협력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상생포럼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어울림도서관이 오는 12일 제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이루리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과 샌드아트 공연, 마술학교, 업사이클링 양말 목공예 강좌가 운영됩니다. 4.16 재단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생명안전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안전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전 문제의 주체가 돼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구축됐으며 앞으로 공동체 안전 강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도로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2달 동안 과적 단속 지역 중에서 차량 통행이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했으며 2,762대를 검사해서 적발 대상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 행복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행복여행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지역민에게 1박 2일이나 당일로 전남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6천여 명에게 여행 상품 기준 1인당 16만 원이 지원되며 신안과 진도 등 섬 지역은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한평군 대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5제곱미터의 주택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45분쯤 영암군 신북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일부 소실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고장으로 견인되던 버스가 견인 차량과의 연결 부위가 끊어지며 갓길에 인도로 올라가 상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상가의 가스배관을 충격하며 인근 상가 2동의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배관 관로에 잔여가스를 배출하는 등 복구 작업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시행 한 달여가 넘어가면서 민원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등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접수된 민원은 223건으로 시범운행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접수 건수보다 82%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달 29일 운수업체와 용역사 등과 민원 대응 합동 실무회의를 갖고 일부 노선의 버스 크기를 대형으로 교체하고 배차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모를 통해 전남권 의과대학을 결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통합의대 추진에 맞춰 공동의대 신설을 노력했지만 도의 입장이 변경된 만큼 34년 동안 의대 신설에 노력했던 목포대의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덧붙여 전남 서부권의 전국 유인 도시의 41%가 밀집돼 있으며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목포와 전남 북부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하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15도, 무안은 16도, 영암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17도, 강진과 장흥은 16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어도의 낮 기온 1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7분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혼수 입주 할인 대축제.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입주 혼수 할인 대축제.